100억을 어떻게 벌었냐면요, 유튜브 조회수로 한 20억 정도 올렸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 101에 보시면 지금 누적 수강생이 20만 명이 넘었죠. 여기서 한 매출이 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정산을 그때는 이제 5대5로 했었어요. 그래서 한 50억 정도 정산을 받았습니다. MKYU에서도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그 외에도 제가 이런 TV쇼들, 뭐 피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타임호텔, 유퀴즈 이런 데 나가면서 또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운 좋게도 베스트셀러도 3권을 제가 직접 썼죠. 킥고잉, 그 다음에 슈퍼노멀,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 이렇게 3권을 쓰고요. 또 공저로 인생은 실전이다, 이렇게 한 권이 또 있습니다. 그런 인세, 강의 막 이런 모든 것을 합치고 또 제가 부동산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운이 좋았어요. 정말 저는 진짜 운빨이었지만 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충분히 달성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운이었죠. 대부분 운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아주 재밌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비법이냐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앞에 얘기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이 효과가 너무 좋았다,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준 진짜 중요한 원동력이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2015년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었어요. 계속 망하다가 2018년이 되어서야 어떤 반응이 생겼습니다. 이 몇 년인가요? 거의 한 3년을 쏟아 부었었죠. 2015년부터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그 2018년에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딱 되었을 때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런 걸 했어요. 보시면은 턱걸이 1개도 할 줄 몰라서 턱걸이 1개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갤럭시 몇이죠? 저 썸네일 보니까 너무 웃기네요. 갤럭시 S10 언박싱을 했었어요. 지금 뭐 27 뭐 나오니 어쩌니 막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조회수가 얼마인가요? 조회수 9,000회예요. 반응이 너무 좋지가 않은 거예요. 2019년에 제가 저 영상을 올렸던 채널 이름이 뭐냐면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인데요, 2018년에는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만 뷰가 넘어가는 영상도 심심찮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 제가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이 7월에 온라인에 한 글이 올라옵니다. 자, 신사임당 단물 다 빠졌네. 2019년 7월 14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조회수 3만 따리. 지금 처음 봤는데 15시 53분이네요. 이 시간에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네 인생...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예요. 7월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단물 다 빠졌네, 이제 구취하고 떠난다. 이 구취라는 건 입냄새 뭐 이런 구취가 아니에요. 구독 취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조회수 3만 따리 하쿠 채널. 그리고 보면은 존노잼 데슴, 아재 채널들 한참 나올 때 노 잘 지었지, 이 새끼는 지 장사하는 거 오픈하라고 개지랄 떨었더니 결국 굴복하고 쇼핑몰이랑 장사하는 것들을 전부 오픈하고 의혹도 없어지니 존나 개노잼됨, 사기꾼이 아니라 노잼꾼이었음, 친상 다 까지고 나서 내용도 개노잼, 다른 얼굴 까고 하는 새끼들도 내가 다 잡는다. 뭘 잡는다는 거야. 본명이랑 장사하는 거 다 까지면 존나 착해짐, 개웃기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저 글이 고맙죠. 저기 보면은 조회수 3만 달이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얼마였어요? 9천 달이었기 때문에 한 3배 정도는 고마운 상황이었죠. 여튼 이런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글이 올라온 거는 사실 뭐였냐면 저런 조롱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도 솔직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2019년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굉장히 한계를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넘어설 수 있게 도와줬던 것이 바로 참PD님의 라이브였습니다. 참PD님이 그때 썸네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막 한 2-3시 라이브를 딱 보다 보면은 이 참PD님이 술에 취한단 말이에요. 취하면은 유튜브 노하우를 막 알려주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제가 학습하게 됐고 썸네일을 이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자료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연봉 10억 심리상담사가 돈 버는 법. 그쵸? 이런 것도 27만. 그 다음에 월소득 300만 원. 재테크 초보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 이거 31만. 뭐 끊임없이 도전하는 방법. 뭐 거절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거 23만. 망하는 사람 특징. 좋아하는 일 찾아서 먹고 사는 법.
그죠? 이렇게 제목과 썸네일 기반으로 클릭률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연습을 하고 그런 썸네일들을 모아서 학습하고 그런 시간을 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2019년부터 제가 쭉 이제 코로나 시기까지 잘 됐단 말이에요. 2020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슬럼프가 7월에 왔었고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됩니다. 클릭률만으로 끌고 왔었어요. 이걸 연습을 했으니까요. 이걸 연습했으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게 시청 지속 시간인데 이게 내용이죠, 내용.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인터뷰로 해결을 했었어요. 자, 내용을 뭘로 채웠어요? 인터뷰로 채웠어요. 그러니까 매일 영상을 올릴 수가 있었죠. 저는 클릭률만 확보하면 되는 그걸로 바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이랑 다르게 팬덤이 계속 약화가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구독자만 커지고 팬이 없는 채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클릭률만 가지고 운영하는 팬이 없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팬이 없어진다는 거를 제가 그때 어떻게 알았냐면 슈카 형, 저보다 형입니다. 동안이셔서 모르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슈카님이나 승우 아빠, 그 다음에 오킹 이런 분들,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그때는 진짜 엄청난 스타였거든요. 이제 그런 유튜브 스타들, 뭐 물론 침착맨도 그때 오킹님보다 아래였던 것 같아요. 그땐 그랬어요. 근데 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채널들과는 확연히 다른, 나는 어떤 팬이 없구나. 근데 팬이 없었기 때문에 채널의 헤게모니를 채널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채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오히려 매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나 팬이 없어. 인터뷰 기반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각이 된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게 저의 진짜 큰 약점이자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런 팬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때 매각하게 되면서 어떤 계약서를 씁니다, 제가. 너 유튜브 다른 채널 해도 돼. 저한테 이제 해도 좋아. 유튜브만 가져가니까 다른 플랫폼에 대한 계약이 아니야. 근데 딱 제가 두 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중에서요, 경제랑 이거를 2년 동안 못하게 된 거예요. 2024년인가까지 제가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이런 썸네일을 학습했다 그랬잖아요. 학습. 내용은 그래도 제가 이걸 학습해서 이 클릭률에 대해서는 동그라미였어요. 근데 시청 지속 시간은 어때요? 인터뷰로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를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매각했으니까 시청 시간을 뽑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금방 스터디를 해서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스터디를 하게 됐죠. 다시. 그래서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서 잘 나온 컨텐츠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참PD님 얘기 듣고 썸네일 발견했을 때보다 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기가 막혀요. 존리 대표님이 나왔을 때 이 썸네일을 했습니다. 부자들은 알고 가난한 사람 모르는 거. 이 썸네일은요, 이때 2019 이후에 2021, 22까지 코로나 시기에 그때 기준으로 10% 이상 클릭률을 무조건 보장하는 썸네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경제경영 30대 남자 오후 8시 타겟으로 플랫폼이 유튜브인 경우 이 조건이 갖춰지면 10% 이상의 무조건 나오는 썸네일이다. 뭐라고요? 부자들은 알고 가난한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존리님 얼굴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존리 대표님은 출연자 중에서도 우수한 출연자에 속해요. 저희는 이제 출연자 그레이드를 해놨었는데 조회수와 이 사람과 연락하기 편한 거, 뭐 시청 지속 시간, 평균 시청률, 애티튜드, 멘탈, 아니면 뭐 약속 지키는 거,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외에 이 영상을 탁월하게 만든 것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발견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자들은 알고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것. 부자들은 알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모르는 것. 자, 그 조회수 266만 4년 전 그 밑에 뭐라고 써있나요?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뭐 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미리 포기를 하기 때문에 막 쓰는 거예요. 이 말이 엉망인데 인터뷰다 보니까 원고가 없잖아요. 말이 엉망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자, 다음.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 보면은 같은 직장, 같은 자리에서 시작하더라도 이걸 먼저 깨닫고 삶에 적용하셔야,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해지고 있는지 부자가 되고 있는지. 이 처음에 이걸 보고 여러분들 뭔가 느껴지나요? 그 뭔가라는 게 느껴지나요? 저는 그 뭔가가 느껴졌어요. 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얘기 드립니다. 이 뭔가를 느끼기 위한 행동을 제가 계속한 거예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클릭률 좋은 거예요. 1억 모으고 나면 다음 월급부터는 거의 다 써도 된다. 이거는 클릭률이 14%에서 16%까지 나왔던 클릭률입니다. 처음에 도입부 뭔가요? 1억이라는 시드머니가 만들어지면 월급 타서 상당 부분 다 쓰고 살아도 된다. 왜요? 자, 1억이 5년 지나면 얼마나 되죠? 이게 뭔데? 근데 뭐예요? 도입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가난에서 탈출하는 방법. 이 썸네일 좋죠? 이거 처음 시작 어떻게 해요? 가난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 이건 제목이고. 저도 가난했었죠. 왜 가난했을까요? 돈을 못 벌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목표가 큰 돈이 아니죠. 수십억 갑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 그 소득을 못 올리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돈을 버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다. 그건 남의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게 있는 거야. 아까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게 이 컨텐츠들에 그게 들어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매달 1,000만 원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월 1,000만 원의 수익, 그걸 어떻게 만들까요? 회사 갈 때는 내가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회사에 얼마를 벌어줘야 되죠? 세전으로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되려면, 이거 2,000만 원, 이거 자막을 그냥 잘못 넣었네요. 세전으로 1,000만 원을 벌려면 연봉이 1억 2천이잖아요. 연봉 1억 2천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에서는 거의 전무급도 없는 중소기업은 많죠. 1억 2천, 진짜 큰 돈인데 회사에서 몇십억 이상의 매출을 해줘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너나이님 나온 영상입니다. 이게 지금 월부를 만든 영상이에요. 이게 돈 모으는데 방해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사회 초년생 때부터 첫 번째가 보복 소비적인 건데 여행 가는 거, 두 번째가 지하철을 타도 다녀도 되는데 차 사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오늘 얘기할 보험이에요. 지금 느껴지는 거 있죠? 지금 느껴지는 거 있죠? 저는 이 느낌을 처음에는 이게 감정인 줄 알았어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정은 분석이 가능한가요? 느낌적인 느낌? 아, 이런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때문에 이 감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의 결과로서 어떤 상태가 된다는, 사람들이 내가 감정이 변화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문장이 존재한다. 다시, 감정의 변화를 느꼈다고 만드는 그 문장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걸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그걸 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비디오를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앞에 6가지를 봤습니다. 6가지를 봤어요. 그 중에 어떤 신박한 정보가 있었나요? 사람들이 그래요. 엉기야, 너 정보성 비디오 만들잖아. 근데 이 6가지 초반 도입부에서 어떤 정보가 드러나 있습니까? 정보가 없는 구간이에요. 근데 정보가 없는 구간에서 승부가 나버린다는 거야. 이 승부가 나는 감정의 요동을 만드는 그 문장을 제가 비디오를 다시 보면서,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에 이 감정의 요동이 와요. 근데 다시 보면 얘가 점점 약해져. 얘가 나중에 학습을 할 때는 정말 미묘하게 자기의 감정을 살펴야 돼요. 정말 미묘해야 돼. 학습할수록 그때 봤던 감정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걸 놓치기 전에 다시 보면서 표시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승부가 나는 구간을 노란색으로 진하게 칠해봤습니다. 부자들은 알고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거 하고 딱 클릭하고 들어오면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뭐 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기 때문에 막 쓰는 거예요. 어법이 안 맞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기 때문에 막 쓰는 거예요. 이게 감정의 요동을 만드는 문장이더라고요. 자, 두 번째 뭐예요? 같은 직장 같은 자리에서 시작하더라도 이걸 먼저 깨닫고 삶에 적용해야,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때 시대상이 뭐예요? 지금이랑 비슷해. 포모가 오던 시기였거든요. 옆에 대리라고 했던 애가 막 껍적거리면서 자기 이제 블로그 막 쓴다 그러고 어디 막 세상 깨달은 것처럼 글 남겨놓고, 그거 보면 이제 팀장이 보면 열받는 거 아니야. 그걸 느끼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냥 밑에 대리 애가 갑자기 20억 30억 자산가 돼 있고, 그 다음 것도 보면은 1억이라는 시드머니가 만들어지면 1억만 모으면 인생이 바뀐다는데 1억? 제가 거기서 제가 그게 오더라고요. 1억? 이게 만약에 100억만 모으면 인생이 바뀌는 이유였으면 아무도 안 봤을 거예요. 근데 1억은 내 얘기야. 근데 1,000만 원이었으면 더 많이 봤을 거예요. 1,000만 원만 모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월급 거의 다 써도 된다. 1,000만 원이란 시드머니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감정, 이 노란색 문장이 더 강렬하게 나한테 왔을 거예요. 그 다음도 볼까요? 저도 가난했었죠. 왜 가난했을까요?
우리 목표가 큰 돈이 아니죠. 수십억 갚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 1천만 원 정도의 소득. 마찬가지입니다. 공감이에요. 공감. 이거는 여러 가지 이 감정 중에, 이 감정은 복합체입니다. 복합체. 감정의 복합이에요. 이 감정 복합체를 만드는 이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 근데 이거는 뭐냐면 공감이라는 감정이었어요. 어떤 이상한 느낌이에요. 이상한 느낌. 비디오를 보게 만드는 느낌. 다음 것도 볼게요. 월 1,000만 원 수익을 어떻게 만들까요? 회사 갈 때 내가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회사에다 얼마 벌어둬야 되죠? 연봉 1억 2천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에서는 거의 전무급, 전무도 없는 중소기업 많죠. 이것도 첫 번째가 보복 소비, 두 번째가 지하철 타야 되는 데서 차 사는 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할 게 보험이에요. 제가 더 좋은 내용들, 더 심도 있는 강의들, 더 훌륭한 노하우를 오픈한 것들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매달 1,000만 원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제일 잘 됐어요. 왜? 얘는 도입부에서 이 감정의 복합체를 만들어냈거든. 그리고 이런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씨, 뭐하러 내 거에서만 찾지? 나는 이 문장의 수집가가 돼야겠다. 제가 정말 이 재밌고 흥미롭고 막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안 한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거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감정의 복합체와 클릭률, 그리고 정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감과 정보죠. 그것만으로 성공한 채널이 있었을까? 성공한 채널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런 비디오들은 흩어져 있지만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채널은 20만 정도에서 영상 만드는 거 이제 포기했는데 그 시체 중에 100만짜리가 이런 수집할 만한 비디오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저 문장을 수집할 수 있는. 이 앞에 예를 넣잖아요. 그러면 뒤에 정보의 가치가 10,000배 이상 올라갑니다. 여기가 동의가 되면 뒤가 의미가 생겨요. 근데 앞에 공감이 없잖아요. 뒤에 10만짜리 정보를 줘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공감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성들의 생리통으로 인한 퍼포먼스 저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 생활 힘들어지는 거, 그거에 대한 강의를 제가 그 강연 세미나가 있어요. 거기에 연사를 모십니다 하고 주원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저 병신 새끼 뭐라 떠드나 보자. 다 이 상태가 될 거예요. 일단 저는 여자도 아니고 생리통도 안 겪어봤고 뭐 회사 생활에 저하라고, 저는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모든 면에서 뭐가 안 돼요? 공감이 안 돼. 사람 자체가.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아무리 말을 떠들어봐라, 아무리 기가 막힌 정보를 말을 한다 그래도 쓸모가 없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반대로 저는 케이블 방송국 PD였잖아요. 30대에 PD를 때려치고 케이블 방송 PD 때려치고 100억 버는 방법, 그런 세미나가 있어요. 다 제 얘기죠. 30대고 PD 출신의 케이블 방송 PD였고 100억을 벌었어요. 그쵸? 그 세미나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지상파야. 저는 여러분들을 제일 부러워했어요. 왜냐면 저는 케이블 방송 PD였거든요. 몰입이 이거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똥 쌀 때 3칸으로만 닦았어요. 이래도 감정이 온다니까. 이게 공감이 너무 되니까. 이 뒤에 정보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요. 이 공감되는 이 문장, 이 감정을 건드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그 도입부의 문장을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이걸 수집해 놓는 거.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 PT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원끝이라는 훈련 방식인데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매일 수행하고 그 수행하는 전체 과제 중에 바로 이 문장을 수집하는 과제가 있어요. 초반 30초를 들으면서 뭘 합니까? 계속 그거를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야에서 어떤 걸 해요? 클릭률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걸 본다 그랬죠? 클릭률이 괜찮았던 썸네일을 모아놓고 거기 뒤를 타이핑하면서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원고 끝내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작성해왔던 여러분들의 훈련 방식, 이 안에서 클릭률 높은 컨텐츠의 도입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영상들을 쓰잖아요. 전체 우리가 썸네일 끝내기 했던 거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일부를 고르는 과정에서 뭐가 정해져요? 여러분의 취향, 그 학생들의 취향.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줍니까? 그 취향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컨텐츠들, 그게 계속 쌓이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AI가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도입부를 만들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얘가 처음에는 되게 병신같이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훈련을 안 하면. 여러분들 훈련이 쌓여야지 그 값과 여러분들 그 훈련 기반으로 만들었던 것들, 그 다음에 보여줬던 썸네일 중에 선택한 것들,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입부를 작성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입부 옵션 중에 지금 현존하는 모든 AI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록도 만들어주고 챗GPT도 만들어주고 제미나이도 만들어주고 딥시크도 만들어주고 뭐 웬만한 애들이 다 만들어주는 거야. 후보가 쫙 있어. 그거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걸 안 하면 그걸 봤을 때 이게 이 감정이 움직이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결과로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여러분의 차이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언제 시작했는가. 이렇게 지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로 꿀을 빠는 시기가 언제까지 될지 모릅니다. 페이스북 사라졌죠. 싸이월드도 사라졌어요. 블로그도 예전 같지 않죠. 이런 수익화를 만들 수 있는 순간이 계속되지 않아요. 비즈니스 PT도 계속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수익화가 터지는 이유는 너무 행운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시기예요. 저는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다시 영원이 된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비즈니스 PT를 들을 거예요. 무료로 알려주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 꿀단지를 깨는 행위였어. 공짜로 알려주는 건요, 꿀단지 깨는 짓이에요. 저 그거 안 해본 줄 아세요? 해봤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거 온라인에 까봤어. 시장이 그냥 바로 무너지고. 제가 그때 스마트 스토어 그거 온라인에 까는 거 가지고 제가 욕 많이 먹었거든요.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거 까는 게 맞지 않나? 무료로 까잖아요. 그 시장 다 망가져요. 내가 왜 욕을 먹은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 유튜브 조회수 강의는 무료로 풀었지만 또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유튜브 강의 거의 무료로 매주 진행했었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무분별한 채널 운영. 어떤 사람이 어떤 채널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사고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사고 터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 물결을 또 놓쳤어요. 그때 스마트 스토어 물결을 놓칠 수 있죠. 유튜브 조회수로 인플루언서 되는 물결을 놓칠 수 있죠. 부동산도 물결을 놓칠 수 있죠. 코인 물결을 놓칠 수 있죠. 이제 남아있는 지금 현재 시점의 사다리 뭔가요? 남아있는 사다리는요, SNS 기반으로 비즈니스랑 캐시 만드는 거예요. SNS 기반으로 캐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들의 모든 역전을 만들 수 있는 사다리 마지막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있어요 지금? 내가 자본금도 없고 뭐도 없어. 이거 말고 있냐고요? 없어요. 지금은 너무 운이 좋은 게 모두 질문이 있으면 검색 안 하고 AI한테 물어봅니다.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검색 안 합니다. 검색 기반으로 돈 벌던 애들이 시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검색 기반으로 돈 벌던 애들. 제가 옛날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거를 검색 기반에 맞춰서 했었죠. 근데 검색 기반으로 했던 플랫폼들 다 망하고 있어 지금. SEO 알고리즘 기반. 그 사람도 엄청 부자가 됐었죠. 물론 가라앉아도 남아있을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죠. 그렇지만 물이 들어오는 곳은 아니다고. 추천 기반 알고리즘이 지금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검색을 저기다 때린다니까. 지금 그 기회가 또 왔고 이런 매출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런 매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수억 원씩 버는 회원들도 나와요. 한 달에 30억이 넘게 찍히는 분도 나와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거 오늘 배운 거 말고도 이런 것들로 40주를 꽉 채워놨습니다. 이런 강의가 250강이 있어요. 빠르게 배워 나가야 돼. 빨리 지금 빨리 배워야 돼요. 지금 이거 훈련하는데 어쩔 수 없이 40분 걸려요. 이거 하나만 하는데도. 여러분 반드시 비즈니스 PT를 들으세요. 우리 회원들 성과를 제가 가감없이 공개를 해놨으니까요. 어디에? 고정 댓글 링크에다가 제가 공개해놨으니까 반드시 고정 댓글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